여러분,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걸까요? 또 발전소를 돌린다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알아봅시다. 어디에서 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느껴질 때는 있어. 옷을 입을 때 빠지지직, 머리를 빗을 때 찌릿찌릿. 잘 알고 있겠지만 전기는 발전기로 만들어지지. 발전기는 대부분 요렇게 만들어졌어. 강한 자석이 있고 그 가운데 코일 뭉치가 있고 코일 뭉치를 돌리고 또 돌리면 전기가 팍! 이걸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발전기를 회전시킬 힘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발전소가 있어. 딱 봐도 알기 쉬운 모양은 풍력발전소. 바람 때문에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면 그때부터 전기가 찌릿찌릿 나오는 거지. 바람이 전기를 만든다니 정말 멋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수력발전소. 모아진 물이 수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쑥 내려가면 그 물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러면 역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고.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야. 석탄이나 석유, 가스 같은 잘 타는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가 지나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또 돌리고 전기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만 석탄이나 석유를 구하려면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정말 많이 비싸. 전기 아껴 써야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원자로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서 말로만 듣던 핵분열이 생긴대. 콱콱콱! 그때 열이 엄청 생기는데 그걸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지나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적은 원료로도 열이 엄청 많이 나니까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나 봐. 자,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전자기 유도예요. 자석을 회전시키면 전기가 발생하죠. 즉,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 자석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 자석을 돌리는 기계가 바로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될까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멀리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기 힘을 엄청 세게 키워야 해. 안 그러면 전기가 많이 없어지거든. 전기의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을 엄청 세게 만들어서 멀리 갈 준비를 하는 곳이 송전용 변전소야. 이때부터 전기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산 건너 강 건너 밤이든 낮이든 송전탑과 전기선만 있으면 오케이. 어디든 가는 거야. 그러다 잠시 쉬어가는 곳이 있는데 배전용 변전소라고 해. 그동안 엄청 세게 키워두었던 전압을 사용하기 쉽게 낮추고 마지막으로 갈 곳을 정하는 거야. 결정했으면 출발! 공장이나 지하철 같은 곳으로는 바로 들어간대. 아무래도 기계가 많으니까 전기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디 거치지 않고 바로 꼬린! 우리 집으로 올 때는 한 번 더 전압을 낮추는 곳을 거치는데 생각보다 바로 옆에 있어. 전봇대야. 여기서 부근의 집으로 전기가 나눠지는 거지. 도착한 전기의 전압은 220V. 내가 쓰는 전기도 220V.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송전용 변전소를 거치고 송전탑을 거쳐서 배전용 변전소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의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춰서 각 가정에서 220V의 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에도 종류가 있어요. 교류, 직류라고 부르는데요. 교류는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직류는 건전지 전기죠. 교류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직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장거리 전송에는 교류가 유리해서 발전소에서는 교류를 만들어요. 직류는 건전지나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가 직류라고 합니다. 옛날에
교류와 직류 중 누가 더 좋은지 두고 다툰 적이 있어요. 이걸 전기의 표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상으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위인전에서 자주 봤던 토마스 에디슨. 그는 최초로 무언가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것을 잘 상용화한 사업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성에 엄청난 집착을 하며 여러 추악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875년 영국의 조지프 스완이 특허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스완의 아이디어를 슬쩍해 먼저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판매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스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법원에 고소하지만 오히려 패소하게 되죠. 법원의 화해 권유로 두 사람은 합작회사를 차리고 에디스완이라는 전구를 판매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뒤 저항력이 강한 필라멘트는 자신이 발명해냈다며 고소에 결국 승소하는데, 물론 이 필라멘트도 스완의 것을 약간 개선한 것이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험일지의 해당 부분을 찢어버렸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전구 덕에 엄청난 명성을 얻고 JP모건이 그에게 투자를 해서 미국의 전등과 직류전기 발전소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에어브레이크의 개발로 큰 성공을 한 발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교류전기 개발에 힘쓰고 1886년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를 세운 뒤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전동기 특허를 구입해 생산하기 시작하며 전기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부터 에디슨은 온갖 지저분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의적인 소책자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동네에 주인 없는 개를 잡아와 기자들 앞에서 전기를 조금씩 흘려 죽이기도 하고, 코끼리를 공개석상에서 교류전기로 처형하는 등 어떻게든 교류전기가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애썼죠. 그 끝판왕이 바로 전기의자였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전기의자는 교류가 이렇게 위험해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지만 실제 사용 집행에서는 8분 동안이나 고통을 준 후 태워버렸죠. 오죽하면 지켜보던 간수들조차도 차라리 화형을 시키자고 할 정도였으니 전기의자는 오히려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893년 시카고 박람회의 점등 계약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며 교류전기 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직류로 할지에 대해서 이런 표준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발전소에선 교류를 만들고 있습니다.